자, 염희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한번 주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뭐 지수 출발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 코스피가 18포인트 올라서 0.7% 2480에 다가섰고요. 상승이 430개로 좀 많고 코스닥도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4.6포인트 올라서 0.53%고요. 870포인트고 상승이 900개로 한 2배 정도 많은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 뭐 사실상 감산 발표를 한 거죠. 야, 인정을 했고 하이닉스 5% 넘게 오르네. 네,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호재죠. 하이닉스는 이제 좀 죽다 살아난 거죠. 하이닉스는 제발 이러고 형 진짜 좀 됐어, 형. 형아 와, 나 진짜 죽는다니까 이런 거지. 아, 삼성전자 감산에 지금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그죠, 오르고 이제 있고요. 아우가 좀 아니 살아나요. 마이크론 회장도 지금 몇 시야? 에? 지금 그쪽 시간으로 저 밤이잖아 밤. 네. 아 땡큐 브라더. 그러겠네요. 거기도 많이 기다렸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큰 기업이 뭐 3에서 5% 오르니까 야 다른 거 싹 빠지네요. 네, 이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예요 수급이. 아 진짜. 네, 에? 그래서 오늘 썰림. 네, 그렇게 반도체가 강세고 역시 코스피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한미 반도체 한솔케미칼인데 네. 이쪽도 4% 2%씩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회사 이제 하나솔루션이 오늘 2.3% 정도 올랐고 IT 업종이죠. 삼성전기가 1.5%, 네이버가 한 1% 정도 모처럼 반등을 해줬고 동박기업인 솔루스 첨단 소재가 1%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주요 은행주들은 뭐 급등은 아닌데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0.5% 정도 오늘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그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회사인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 정도 하락하고 있고 금호석유, 뭐 DB손해보험, S51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 좀 빠지고요. 현대해상도 좀 빠지는 거 봐서 약간 그 방어형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풍력주에서 CS윈드도 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1.6% 정도 네. 하락을 했고 농심이 마이너스 1% 역시 음식료 회사도 방어주죠. 그래서 약간의 밀림이 좀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압도적으로 좀 강한 상황이라 그쪽으로 코스피 수급이 좀 많이 몰리고 있어서 지수는 어쨌든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좋았는데 오늘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그래도 강세 출발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괜찮습니다. 1.6% 정도 네. 반등을 해주고 있고 대주전자재료가 이게 실리콘 응급제 기업이죠. 근데 오늘 12%나 또 주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주가가 12만 9천 원까지 왔습니다. 대주. 그래서, 예, 시총이 거의 2조 가까이 좀 이제 올라온 거죠. 네, 네. 12만 원이요? 예, 지금 12만 저점 대비 한 100배 올랐네. 옛날에 한 옛날, 천몇백 원 진짜요? 했었는데. 그럼 그때는 이런 걸 안 했지. 예. 그냥 전자재료 회사였거든 진짜. 아. 네? 전자재료. 네. 아, 기판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납땜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실리콘 응급제 수요가 이제 늘어나. 이 회사가 그 어디죠? 포르쉐 타이칸에 놓고 있잖아요. 실리콘 응급제를. 아, 그 전기차. 그래요? 아. 네, 네, 네. LG 통해 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알려졌던 기업인데. 저 오이도역에 가면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네. 아, 네. 혹시 회장님 뭐 하시는 분이죠? 회장님이 이제 서울대 화학과를 나오셨나? 어, 임무현 회장님이라고 아, 서울대 대단하시다. 화학과 나오셨는데 진짜. 이 양반이 학교 다닐 때 약간 네. 운동권이셨어요. 그래서 이재호 이재호 잘 아시잖아요. 네. 이재호 고문이랑? 그분들하고 같은 세대야 63세대인가 뭐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내가 몇 번 만나 뵀지. 그래서 이제 점심을 그때도 회장님인데 그 오이도 그 횟집에 들어가셔서 회나 안 사주고 바지락 칼국수 아유, 칼국수 좋죠. 받아보면서 많이 드서. 아 근데 인품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아마 따님이 경영하실 거 지금. 아, 그래요? 네.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 자, 여러분 어때요? 못 당하겠죠? 예, 김프로님은 못 당합니다. 시화공단이 있어요. 시화공단. 시화공단.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 2차 전지 굉장히 좀 오늘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 소부장 어제까지 좀 약했는데 SFA 반도체, 뭐 두산테스나 하나모트리얼, 심텍, 원익QNC 같은 기업들, 뭐 동진세미컴까지 해가지고 뭐 소부장 기업들이 그 형님들 따라서 오늘 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 게임주에선 컴투스가 2.6% 정도 오르고 있고 통신 장비인 RFHIC가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올랐는데 HLB, S 그리고 매드팩토가 마이너스 5% 정도 네. 좀 빠지고 있고 SM이 마이너스 2.7%로 좀 엔터주도 약간의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칼국수. 아주 창피합니다, 형님. 아 나도 깜빡했는데 그 칼국수 얘기가 지금 10번째라네. 아 그래요? 시청자분들. 100번은 아니죠. 솔직히 아 근데 세 번에 세 번. 몇 번은 들은 거 그러니까 같긴 세 해요, 번. 진짜. 네. 아 칼국수. 아. 마이 드소 요까지 또 마이드소. 아 회 안 사주고 칼국수 사줬다 마이 드소 인품 훌륭하다. 요거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진짜 검소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부끄럽습니다. 분이었죠. 예. 거기서 자 저렇게 클 줄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빠지는 가운데 그래도 다른 업종들은 좀 반도체 따라서 좀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어서 코스닥도 일단 오늘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그동안 이제 한 4일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일단 매수 전환이 됐고요. 네. 주로 사고 있는 건 역시 전기전자입니다. 오늘 987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전체가 560억 매수니까 실제로 다른 업종은 좀 팔고 있고요. 전기전자에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화학주하고 철강금속 중소형주 이쪽은 좀 매도가 외국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530억 정도 사는데 요거 네. 제외하면 실제로는 지금 마이너스 182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어서 기관도 역시나 전기전자 외에는 거의 대부분 좀 팔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반도체 이 외인 기관이 집중하는 네, 그런 네, 좀 네.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역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확실히 탄력이 좋아서 그쪽 섹터가 강하고요. 반도체 대표주 동반에서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 PCB 업종도 오늘 좀 좋은 출발 보였고 게임 업종도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고요. 또 미국에서 오늘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방은행이죠. JB금융 중심으로 좀 은행도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주들도 오늘 이제 아까 하나솔루션 비롯해가지고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갤럭시 부품주도 좀 강하고 OLED도 강한 걸 봐서는 결국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IT 업종 전반적으로 좀 호재로 일단 좀 인식이 돼서 IT가 이제 업종 가릴 것 없이 골고루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 반면에 어제 이제 상한가 갔었죠. 그 유니온 그쪽 유니온. 네, 히토리 관련주들이 오늘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8%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히토리 관련주는 오늘은 조금 빠지는. 상한가 치고 마이너스 8%는 할만하죠. 그거 1년에 한 서너 번만 했으면 좋겠네. 근데 그래도 20% 오른 거잖아. 큰일 났어요. 지금 대주전자에서 네. 그래요? 저희 회사 쪽으로 지금 회 박스 보낸답니다. 회 한 번 안 사줬다고. 어딨어? 몇 번을 지금. 어딨어? 네? 나 그 회를 꼭 낮이야. 밤도 아니고 낮이기 때문에 회를 못 먹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진짜 인품이 대단하시고 맛있었다는 얘기죠. 바지락 칼국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회사는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니까. 워낙 인품이 좋으셔가지고 네네네. 정말 소탈하셔요. 바지락 칼국수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네. 서울 시내에서 먹는 바지락 칼국수하고 오이도에서 먹는 거 달라요. 바로 앞에서 잡은 거야. 바지락이. 그럼 자, 이제 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시고 인품에 감복했다는 그럼. 얘기입니다. 네. 그럼 회 안 사줬다고 찍어. 그래도 막걸리도 한잔 막걸리까지 막걸리. 사주고. 오케이. 뭐 하나 비싼 건 안 사주셨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됐지. 그렇죠. 그럼. 아껴야 됩니다. 그럼. 네. 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약한 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약한 거. 히토류가 가장 안 좋고요. 며칠 가장 강했던 섹터 역시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오늘 좀 반도체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바이오 단기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들 대부분 다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방어주가 좀 약합니다. 뭐 편의점 업종이나 손해보험 이쪽 이제 경기 방어주로 좀 불리는데 이쪽 섹터하고 음식료 업종 이쪽이 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중심으로 해서 경기 민감형 기업들의 주가가 어쨌든 좀 시장을 이끌면서 코스피가 오늘 어쨌든 코스닥보다는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리포트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요거 이제 대신증권의 그 전략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쓰신 자료인데 그 김정윤, 이경민 연구원님이 2차 전지가 사실 좀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뭐 이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이 이제 다음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대신에서는 컨텐츠와 좀 방산을 한번 좀 주목해 보자라는 그런 컨텐츠와 방산. 요쪽인데 그게 이제 좀 이유는 있더라고요. 이제 정책 수혜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FN 가이드 여기 2차 전지 산업 지수가 1분기에만 5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거의 2배 이상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압도적으로 그렇죠. 좋았고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2차 전지 그 12개 종목들도 이게 별도로 지수화해 보니까 33.9%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상승 나왔는데 다만 언제든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2차 전지 그림자에 가려진 업종을 한번 좀 발굴해 보자. 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작년 2022년 12월에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 그때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아마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따로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반도체 2차 전지. 근데 이쪽은 이미 좀 좋았죠. 초격차 확보라 그래서 올해 좀 좋은 분위기 이어졌는데 신격차 창출이라 그래서 컨텐츠 방위 원전 산업을 이제 꼽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업들이 올해는 좀 부진했습니다. 사실 컨텐츠 방산 원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컨텐츠 방산을 좀 보자.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컨텐츠는 작년에 그 올해 뭐 초에 좀 잠깐 좋기도 했지만 작년에 중국 수출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다시 다 빠져버렸거든요. 드라마 회사들이. 그래서 일단 좀 가격 매력은 좀 생긴 것 같고 방산업종도 최근에 올라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혼자 좋은 거고요. 그거 제외하면 아직까지 연초 대비해서는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서 약간 이것도 착시 효과는 좀 있어서 전체 분위기는 방산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컨텐츠를 좀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이유는 올해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연간 기준으로 46% 이익 증가를 할 걸로 보고요. 또 국내 OTT 컨텐츠 유통력 그 강화 지원 사업이 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4월 4일 날. 그래서 올해 1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요게 4,100억 목표로 했는데 3월 31일 기준으로는 6,412억 정도로 이게 자금이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정책 2분기에 또 대작도 나오고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한번 콘텐츠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래프지만 작년 비해서 어쨌든 이제 올해 연간으로 영업이익은 이 밑에 있는 4개 합산해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산업종은 대부분 좀 마이너스인데 6일날 방위산업청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어쨌든 이제 방산 수출 활성화 위해서 공동 수출 금융 지원 업무 협약 추진을 좀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1,000억 원 정도 유동성 자금을 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업종도 작년에 좋았다가 좀 많이 쉬고 있는데 한번 정책 수혜로 한번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언론 보도만 좀 이게 종합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분께서 뭐 몇몇 기업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니까 방산도 한번 뭐 기업별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 군계 일학이네. 네, 진짜. 압도적으로 에어로스페이스요? 강했습니다, 진짜. 예. 저기 또 저기 또 대우조선해양 저기 하나그룹이 인수했잖아요. 인수했죠. 네? 잠수함. 네. 그러면 이제 육해공 다 하는 아, 그런 방향으로 갔다. 우리나라의 그 스타크 인더스토리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 뭐예요? 스타크 그 스타크 아닌가? 로키드 마튼 아닌가요? 아니 왜 저 한국에. 아이언맨 나오는 거 아. 있잖아요. 네. 무슨 로키드 마틴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 하신 것 같은 두 분이 대화가 잘 안 돼.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종합 방산업체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영화를 빗대서 얘기하신 것 맞습니다. 같고, 저는 이제 현실을 얘기한 거. 아 현실이고. 로키드 마틴이 저 비행기 말고도 해요.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도 있고, 로키드 마틴 비행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공군 방산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공만 있거든요. 하는 것 같은데. 아 로키드 비행기만 마틴 뭐 땅크 만들고 뭐 배 만든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로키드 마틴 마티니 같은 거 좀.
자, 망가진 이 배우 중 마틴 신이라고 있죠. 마틴 신. 마틴 신, 찰리 신의 아빠 아닙니까? 마틴 신. 예. 망가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찰리 신이 그 찰리 신이 망가진 거구나. 그렇죠. 찰리 신. 찰리 신. 그 예전에 코믹 영화에 정말 맞아요. 최고봉이었죠. 예. 그 람보 못 말리는 람보인가? 그치. 맞아. 이거 메고. 예. 재밌는 거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네, 있을까요? 그 디스플레이 이제 자료인데요. 그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왔고 일단 요건 LCD 자료긴 한데 시장 조사 기관 위츠비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패널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3월 하반기입니다. 3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평균 2.9% 상승했고 3월 상반기부터 좀 반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노트북도 지금 이제 하락은 더 이상 안 나오고 보합세로 좀 진정이 돼서 전체적인 이제 LCD 가격은 바닥은 좀 찍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다만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55, 65인치 LCD 패널 가격이 8월까지는 매월 한 8%또 5% 이렇게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마 이제 감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도 사실 감산한다고 하니까 좀 좋아지는 것처럼 이 패널 업체들도 이미 예전부터 감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재고 줄고 감산 영향이 좀 이어지면서 아마 여름까지는 LCD TV 패널 가격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망인데 아무튼 이제 올해 이 여름까지입니다. 여름하고 가을 초기까지 65, 55인치 이렇게 반등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 출하량도 그렇게 되면 이제 증가하겠죠. 그래서 OLED TV 출하량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반전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삼성전자, LG전자 같이 TV 만드는 기업하고 이 패널 만드는 LG 디스플레이한테 좀 긍정적인 효과 있지 않을까 이런 자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제일 좀 못 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잖아요. 사실 인터넷 섹터 정말 뭐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이 이제 오늘 좀 보고서를 썼는데 뭐 봄이 오기를 좀 기대한다라는 그런 좀 제목이고 일단 못 가는 이유는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 둔화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매출 성장률이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율이 계속 꺾이는 거죠. 아, 예. 근데 그 이유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긴축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고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브랜드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은 오히려 역성장으로 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회사들도 예전과 다르게 신규 게임 나와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잘 안 한대요. 네. 예. 그래서 카카오 아프리카 TV가 이쪽 비중이 좀 브랜드 광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매출 성장 둔화의 타격을 조금 더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네이버의 서치 이제 광고 플랫폼 매출 성장률인데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좀 둔화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TV는 이제 둔화됐다 좀 완만해지는데 확실히 예전에 고성장하던 그런 부분에선 좀 약간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 성장률이 좀 돌아야 좀 강한 또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완전 보고 있고. 소외됐구나. 예, 완전 너무 많이 소외됐네. 빠져. 뭐예요? 카카오 같은 거 아, 네,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그지. 네, 근데 카카오 또 뭐 저거 압수수색도 됐던데. 네, 뭐 어제. 그 SM 공개 매수 관련해서 그죠. 예, 아. 압수수색 근데 왜 그 기업은행 판교지점 기업 예. IBK 증권 판교지점인가 거기서 대량 매수 들어온 그거 그때 SM 주가가 이제 12만 원 올라갔을 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공개 매수 기간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검찰에서. 근데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저 하이브가 절로 넘기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 당국에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조사한다. 예. 어? 일단 조사. 시세 조작 뭐 이런 거. 그거는 당연히 누가 뭐 신고하지 않아도 사실은 인지수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인 건 경제 지표가 2분기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출 지표도 감소폭이 축소됐고 기업들 체감 경기 나타내는 이제 BSI 지수도 100 이하인데 이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 만약에 국내 경기가 돌면 광고 매출도 좀 성장률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전자상거래는 확실히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쿠팡 네이버가 일단은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상위 업체는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판매자 더 잘 되니까 판매자로부터 수수료율을 더 올려가지고 받고 있고 소비자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많이 안 해도 되죠.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쿠팡도 흑자를 내고 있고요. 네이버는 브랜드 제조사들의 직접 판매하는 그 수요를 자사의 그 브랜드 스토어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강 구도가 더 고착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은 이미 꺾인 지가 좀 한참 전인데 음흠. 이 위쪽에 보시면 네이버 쿠팡만 좀 거의 독보적이고 이베이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이베이. 코리아 여기 보시면 확실히 꺾여버렸습니다. 이베이? 이베이가 어디 갔어? 지마켓이요. 누가 샀지 않았어요? 이마트가 샀죠. 이베이를 이마트가 샀어요. 네, 그때 네. 상조원 주공가 샀어요. 네, 맞아. 아 그럼 이제 옥션, G마켓 거기를 예, 산 거죠. 또한 서너 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예. 이베이가. 이베이 코리아를 산 이베이 거죠. 코리아 산 거죠. 예. 야, 근데 지금 이게 그 세컨 티어라고 해줄까?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 있잖아. 티몬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를 지금 다 모으고 있거든. 누가요? 큐텐이라고. Q10? 네, 큐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구용배 회장이 하는 건데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왜냐면 야놀자에 인수된 거 말고 그 나머지 그 있잖아요. 그거하고 위메프 네네. 요 세 개를 인수를 해버렸다고. 아 지금? 왜? 지금 그 Q10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Q10이 예전에 그 코엔자임 Q10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게 뭐야 큐텐이? 그게 아마 영양제 같은 걸 거예요 Q10. 아, 네.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Q10이라는 회사가 여러 아주 빅 뭐 말고는 지금 인수를 중이다.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이거 다 인수했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그거 지금 뭐 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쿠팡 여기 뭐 이제 아 이분이 저거구나. 지마켓 창업자구나. 네? 지마켓. 큐텐의 구영배 회장이 대표가 지마켓 창업자네. 아, G마켓이 구의 G예요? 모르지 그거는. 구는 쿠 아니야? 글로벌 아닐까요? 글로벌. G마켓.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다시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좀 뭐 그렇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쿠팡 이제 수익성 개선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여기 보시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확실히 양강 구도를 이제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 네이버는 이제 이런 다이슨이나 이런 이제 그 쓱닥한 뭐 공식 브랜드관도 있지만 이런 이제 브랜드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직접 입점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일단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생성 AI 요 이제 챗 GPT 관련된 그 검색이 사실 국내 플랫폼한테 위기이자 기회인데 사실 국내에선 네이버가 그래도 가장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하이퍼 클로바라는 이제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국내에서 이제 자체 생태계를 좀 확보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7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에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나오면 그래도 충분히 경쟁에선 좀 우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탑픽은 좀 네이버로 좀 꼽아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광고가 좀 살아나야 인터넷이 좀 안 하다던다. 뭐가요? 네이버 막 이렇게 타피한데 이렇게 마음속에 진동이 없네. 와닿지가 않아요. 워낙 강한 테마들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2차 전지에 뭐 반도체 소부장에 사실 거의 뭐 지금 관심이 없는 섹터가 되고 그런 거 얘기들 이렇게 흘러. 이야기가 아까 저 뭐야 방산도 했는데 옛날에 딱 꽂혔는데 박혔거든. 딱 막어. 그냥 자원 모험이 다 분해돼서 그냥 절로 흘러내, 흘러. 아, 이렇게 흐를 때 봐야 돼 근데. 너무 귀에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 이건 그렇지. 위험할 때군요. 동공이 쫙 하는 것보다도 아이 그만 얘기야. 이럴 때 슬슬 봐. 네. 자 그래서 네이버랑 뭐였죠? 여기 있는 섹터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나 아프리카 진짜 안 하닫는다. 자 오늘 리포트 다 네, 봤을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시총 상위주들 몇 개 보면 삼성전자는 3% 가까이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5% 가까이 네. 역시 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한 4.6%. 아유 뭐 많이 오르네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 네. RNF 1.2, 삼성전자 2.9. 2차 전지 핵심 그 소재 회사들과 삼성전자 같이 올라가는 것도 네. 현대차도
미약하지만 나중에 좀 네. 껴주세요. 현대차는 약하구나. 0.5%. 0.5% 아니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덜한다는데. 올해는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LG전자 어떻게 해요? LG전자. LG전자는 오늘 1.2% 정도 1.2%. 올랐어? 네? 대형주 강세네. LG화학은 LG화학, LG화학은 빠지고 있어요. 조금 빠졌네, 약과 포홀. 포스코홀딩스. 1.8% 정도. 반도체 장비 업체로 유명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한 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하는데요 거기? 이오테크닉스요? 음. 반도체. 그러니까 공정 장비. 중에 뭐? 반도체 장비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여러 가지가 전공용, 후공용 뭐.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네. 장비를 여기는 하는 회사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를 대화 안 되시네. 장비를 몇 번 말씀드려. 뭡니까 염사님? 그 반도체 후공정이죠, 후공정. 네. 후공정. 후공정 중에. 맨 마지막에 네. 레이저 회사 그 네. 여기 반도체 보면 상표 같은 거 마킹해 주잖아요. 마지막에 그거 딱 써주잖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네. 삼성 절단하고 이렇게 써주면 레이저로 되죠? 절단하고. 절단까지 해줘요? 네. 레이저 뭐 장인이죠, 사실은. 아하. 뭐 어닐링인가? 네, 어닐링 그 열처리 장비 있고. 네. 어닐링.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레이저 이용해 가지고. 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됐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리포트 다 봤고요. 우리 여미사님도 한 주 또 고생하셨고 그래도 마지막 날 이렇게 상승한 모습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미사님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